안녕하세요. 뭉쳐야 딴다 뭉딴맨입니다. 이번 승무패 32회차는 J리그 8경기, K리그 1 4경기, K리그 2 2경기입니다. 지난 31회차는 2등도 2월되는 보기 드문 이변의 회차였는데요. 제가 31회차에 말씀드렸듯이 복불복 회차로 2월이 유력하다고 했는데 제 예상보다 더 큰 이변으로 3등 적중 금액이 2,600만원으로 놀라운 회차였습니다. 이번 32회차도 역시 복불복 회차로 저는 생각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의 이변 최종 픽을 참고하셔서 4-5개의 다른 본인들의 픽을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각 팀들의 전력에 따라 승부가 난다면 대박 독식은 영원히 없을 건데요. 이변 픽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일치가 되실 거고 그래야 대박의 꿈이 실현됩니다. 많이 틀린 만큼 이변이 컸을 때 많이 맞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J리그 6위 세레소 오사카와 1위 빗셀 고베의 매치입니다. J리그는 상위 3개 팀이 넓게는 5개 팀이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경기 한 경기에 따라 순위 변동이 큽니다. 세레소 오사카는 최근 3승 2패로 괜찮은 흐름이지만 직전 나고야 원정에서 3대1로 패하며 3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빗셀 고베는 최근 3승 2무로 6경기째 패가 없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성은 3승 2무로 오사카가 압도적인 우세인데요. 4-4-2와 4-2-3-1 포메이션을 번갈아 쓰고 있는 오사카는 원톱 레오 세리아가 시즌 6골로 제 몫을 하며 순위 상승에 일조를 하고 있고요. 4-2-3-1 포메이션을 쓰는 고베는 공격에 무게를 두고 있는 공격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 평균 득점 2.13으로 성과를 내고 있고 실점도 0.73으로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인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K리그에서 잘 나가던 무고사는 이번 시즌도 한 경기 출전에 그치며 찬밥 심세가 되어 있고요. 세계적인 스타 이니에스타도 3경기 출전이고 곧 팀과 이별을 한다고 오피셜이 떴습니다. 고베는 시즌 11골의 오사코 유야가 공격을 이끌고 중원에서 무로 요시노리가 6골로 그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선두수성과 추격이라는 양팀의 동기부여는 큰데 지난 시즌과는 전력이 좋아진 고베가 공격 축구로 오랜만에 오사카에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매치입니다. 그래도 상성을 고려해서 세레소 오사카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2번 경기 J리그 9위 사간도스와 7위 삿포로의 매치입니다. 양팀 흐름은 3승 2무와 4승 1패로 비슷합니다. 그러나 평균 득실점에서는 적게 놓고 적게 먹는 사간도스의 4-2-3-1 주 포메이션과 많이 놓고 많이 먹는 3-4-2-1 포메이션의 삿포로의 차이는 어느 쪽에 무게를 더 두느냐로 보이는데요. 직전 리그 2위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원정에서 3-4-1-2 포메이션으로 사간도스가 승리하면서 이번 매치에서도 공격에 무게를 두고 삿포로를 공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성에서는 2승 2무 1패로 사간도스가 약간 앞서 있는데요. 직전 리그컵에서는 삿포로가 홈에서 4대1로 대승을 했었습니다. 배당에서는 삿포로의 우세가 크게 앞서 있지만 리그 경기로만 보면 사간도스가 우세하고 2022 시즌에는 5대0의 대승도 있었기에 상성은 대등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력의 차가 없는 이번 매치에서 첫 골이 일찍 터진다면 다득점의 경기가 될 걸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공방전 끝에 사간도스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3번 경기 K리그 1 5위 대전과 7위 광주의 매치입니다. 대전은 직전 강원과의 원정 경기에서 티아고의 선제골로 앞서다가 강원의 박상혁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주세종의 추가골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광주도 수원과의 홈 경기에서 전반 40분 수원의 안병준에게 역습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허율과 교체로 들어간 토마스가 68분 동점골과 90분 극장 결승골을 넣으며 4연승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상성은 2부 리그 전적 포함해서 2승 3무로 광주가 우세하고요.
양팀 홈 원정의 유불리는 없습니다. 광주의 아산이가 살아나며 우측 사이드를 휘저어 놓으면서 상대 수비진을 한쪽으로 몰아놓고 반대편에 찬스를 만들어주는 패턴이 많으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데요. 대전은 티아고와 레안드로의 합이 맞고 주세종이 부상에서 회복되면서 폼이 살아나고 있고 공격의 활기가 생기면서 이민성의 공격 축구가 다시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득점과 실점이 막상막하인 양팀은 난타전이 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제는 상위 스플릿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매치들이라 2부 리그 시절부터 맞서로서의 맞대결이라 불꽃이 튈 걸로 생각됩니다. 배당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광주가 이번 시즌 3연승과 4경기 무패의 최고 기록을 찍고 있기에 상승세가 한 번쯤은 꺾일 때가 된 걸로 보여서 대전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4번 경기 J리그 13위 니가타와 14위 교토상가의 매치입니다. 양팀 최근 흐름은 최악이라고 보면 됩니다. 1승 2무 5패의 니가타와 1무 7패로 6연패 중인 교토입니다. 저조한 양팀의 전력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면 상성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상성에서는 2승 2무 1패로 니가타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평균 득실도 엇비슷한데 다른 점은 니가타는 미들의 이토 료타로가 7득점으로 팀 내 1위로 공격수들의 득점력이 떨어져 있다는 건데요. 4-2-3-1 포메이션의 2선 중심인 로타로가 팀 내 최고 득점 자리라는 건 K리그 대구의 세징야와 유사한 케이스로 생각하면 됩니다. 교토상가는 득점이 공격수들에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니가타에 비해 공격 루트가 다양하다는 것이 여러 명의 공격수를 막아야 하는 니가타가 수비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성과 공격 루트의 다양성에 앞서 있는 니가타는 료타로의 패스줄을 막고 맨투맨으로 수비를 한다면 교토의 공격력은 마무리에서 무뎌질 것으로 보여 니가타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5번 경기 J리그 3위 나고야와 11위 후쿠오카의 매치입니다. 나고야는 최근 3연승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반면 후쿠오카는 2연패로 5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홈에서도 3연승 중인 나고야이고 원정 7경기째 승리가 없고 2연패 중인 후쿠오카입니다. 상성에서도 4승 1무로 나고야의 압도적인 우세인데요. 그래서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매치라 생각됩니다. 홈 평균 실점 0.75의 나고야인데 후쿠오카의 원정 실점은 1.71대로 모든 데이터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두 팀이고요. 나고야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6번 경기 K리그2 5위 부천FC와 13위 천안시청의 매치입니다. 부천은 직전 안양 원정에서 선제골을 넣었지만 역전을 허용하고 끌려가다가 94분 닐손 주니어의 극장골로 무승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즌 승리가 없는 천안은 직전 경남과의 홈 경기에서 1승을 위해 4-1-4-1 포메이션으로 공격에 무게를 두고 난타전을 벌였지만 3대2로 석패를 했는데요. 평균 득점 0.57에 비하면 2점을 득점하며 애를 쓴 효과를 보았지만 아쉽게도 패배하며 7연패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상성은 시즌 1차전에서 부천이 원정에서 3대0으로 승리했었고요. 안재준이 중심이 된 부천은 평균 득점이 1.57이고 실점이 1.20으로 밸런스를 맞추고 있고 최근 홈 3연승 중으로 흐름은 좋습니다. 전력은 당연히 부천이 우세한데요. 지난 경기처럼 천안은 4-1-4-1 포메이션으로 공격에 무게를 둘 게 뻔한데요. 경남이 부천보다 실점에서는 1.00으로 더 견고했기에 이번 매치에서 천안은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다만 수비에서 실점을 얼만큼 줄이냐에 승패가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배당은 부천에 80% 이상 몰려 있어 정신력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천안으로서는 이변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매치로 생각되어 부천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K리그2 11위 충북 청주와 9위 전남 드래곤의 매치입니다. 청주는 직전 경기 리그 1위 탈환을 노리던 김포와의 원정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기세가 올랐습니다. 전남도 2연승으로 2연패의 부진을 벗어나 분위기를 반전시켰는데요.
준 1부 리그라고 할 수 있는 팀으로 조영욱, 원두재, 김진규 등의 1부 리그 주전들이 질비한 김천 상무에게 점유율에서는 뒤졌지만 전반 선제골을 잘 지켜 기분 좋은 승리를 했습니다. 양팀 상성에서는 한 경기로 시즌 1차전 전남 홈에서 3대 0으로 전남이 대승을 했었습니다. 3백을 쓰는 청주는 4-1-4-1로 공격에 무게를 둔 전남의 공격을 막기에는 버거워 보이는데 직전 고정훈 감독의 공격 축구 김포에게도 승리한 기세를 몰아 2차전은 쉽사리 패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리그 하위권을 벗어나야 하는 양팀의 공방전이 팽팽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주가 전력의 열세를 홈경기 분위기로 버텨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청주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8번 경기 K리그 1 11위 강원과 6위 전북의 매치입니다. 전북은 김두현 감독 대행 이후 부진을 벗어나는 중인데요. 과거 닭공의 모습은 많이 사라졌지만 부상병동인 팀의 현 상황에서는 그나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호, 백승호, 이동준 등 주전들이 부상이 반복되고 있어 향후 리그에서도 닭공을 하기에는 어려워 보이고요. 강원은 직전 대전과의 홈경기에서 2대1로 패하며 7경기 승리가 없어 부진의 늪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성에서는 2승 1무 2패로 의외로 대등한데요. 현재 상승세로는 전북이 약간 우세해 보입니다. 강원이 이정협이 부상에서 돌아오며 공격에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봤으나 여전히 득점력을 올리지 못하고 있고 양현준도 지난 시즌 같은 폼이 돌아오지 않으며 팀 전체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주전 백승호의 중원 공백이 영향을 받고 있지만 박진섭과 류재문이 공백을 잘 메꾸고 있고 아마노준이 공격에서 교체 출전하며 공격력을 올리고 있습니다. 포백에서는 구자령이 충분히 제목 이상을 하며 실점을 줄이고 공격으로 승리하기보다 수비로 승리를 따내며 전술 변화에 익숙해지는 전북입니다. 이번 매치 강원이 홈이라 해도 결정력 부족이 우려되고 다만 상성에서 대등하나 전북 또한 수비가 자리를 잡은 상태이기에 적은 골로 승부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두 경기가 최용수 감독의 자리 보존에 중요한 매치로 보이기에 동기부여는 강원이 더 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정엽의 김대원, 양현준의 폼이 살아난다면 7경기 무승의 부진을 끊을 수 있을 경기로 생각되어 강원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9번 경기 J리그 8위 가시마 엔트레스와 16위 쇼남 벨마레의 매치입니다. 5연승 후 3무로 최근 주춤한 가시마입니다. 쇼나는 5연패 후 1무 중인데요. 9경기 승리가 없고 원정에서 6경기 승리가 없는 저조한 흐름입니다. 상성에서도 4승 1무로 가시마의 압도적인 우세이고요. 3-1-4-2 포메이션을 굳굳이 유지하고 있는 쇼난인데요. 양쪽 윙백이 역할을 못하고 있어 실점이 많은 편입니다. 전북에 있던 송범근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 있는데 저조한 성적에 따라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3백의 수비력이 양쪽 윙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실점이 올라가고 있고요. 문제는 평균 득점이 1.53으로 나쁘지 않은데 그만큼 공격에 치중하다 보니 수비가 허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범근을 너무 믿는 건지 모르겠네요. 감독이 꾸준히 한 개의 포메이션으로 도 아니면 뭐를 지향하는데 쇼난의 공격력으로 골은 넣겠지만 클린시트가 어려운 수비력으로는 승리까지는 보기 힘들지만 가시마 역시 평균 실점이 높은 게 쇼난의 9경기 무승의 고리를 끊을 시기가 됐다는 생각입니다. 가시마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J리그 15위 간바 오사카와 12위 FC 도쿄의 매치입니다. 5연패 후 2연승 중인 간바이고 2연패 중인 도쿄입니다. 리그 흐름으로는 간바가 좋아 보이는데요. 직전 1왕배에서 간바는 J리그 4부격인 JFL 소속의 고치 유나이티드에게 홈에서 2대1로 패하며 탈락했는데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해도 4부 리그 팀에게 패했다는 것은 팀 분위기상 좋을 수는 없을 겁니다. 상성은 1승 2무 2패로 도쿄가 조금 앞서 있고요. 간바에는 한국 선수 수비수 권경원의 소속팀인데 이번 시즌 8경기 출전에 그치고 있습니다. 좋았던 리그 흐름에서
1왕배 하브리그 팀에게 충격패를 당한 감바의 데미지가 얼마일지가 이번 매치 경기력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연패 중인 도쿄는 1왕배에서 승리하며 어쨌든 연패를 끊었기에 팀 분위기는 도쿄가 나을 거란 생각입니다. 상성은 비슷하고 포메이션도 4-1-2-3으로 같은데 홈의 이점을 아는 감바가 떨어진 분위기를 올리기 위해서도 승리해야 하는 경기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바 오사카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K리그1 서울과 포항 스틸러스의 매치입니다. 서울은 직전 인천과의 원정 경기에서 오랜만에 황의조의 골로 무승부를 하며 자칫 2연패로 부진이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을 끊었는데요. 점유율은 높았으나 서울의 4-1-4-1 포메이션이 다른 팀들에게 많이 노출되며 최근 경기에서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포항은 직전 제주와의 홈 경기에서 90분 박승욱의 극장 헤더골로 승리하며 서울을 끌어내리고 2위로 올라서며 그 이전 경기 광주에게 4-2 대패의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상성은 3승 2무로 서울의 우세인데요. 포항은 7경기째 서울에게 승리가 없습니다. 서울은 오스마르를 직전 경기 선발에서 제외하며 스쿼드에 변화를 주었는데 점유율은 높았지만 나상호의 결정력이 조금 떨어지고 윌리안도 폼이 떨어지며 기회는 오히려 인천에게 밀리는 경기력을 보이며 최근 경기력이 전체적으로 시즌 초 같지 않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포항은 4-2-3-1의 2선, 3톱, 백성동, 고용준, 김승대의 전방 압박을 통한 공격력이 좋고 최전방 원톱 제카가 골보다는 어시스트를 많이 하며 이타적인 플레이로 팀의 상승세를 돕고 있고요. 서브 공격수 2호제까지 득점력을 올리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2위 탈환이냐 수성이냐의 A매치 휴식기 이전 최대의 매치로 보이는데 휴식기에 들어가기에 체력이나 전력을 다 쏟아부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팽팽한 양팀의 전력으로 예측이 쉽지 않은 매치인데요. 최근 7경기에서 상성에서 서울이 우세하지만 이전 3경기는 포항이 3연승을 했던 상성도 있어 이제는 7경기 무승을 끊을 때이기도 하고 서울이 시즌 홈 6경기 무패로 시즌 최고 기록을 하고 있어 서울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J리그 18위 요코하마 FC와 5위 우라와 레즈의 매치입니다. 리그 최하위 요코하마는 최근 2연패를 하며 다시 흐름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우라와는 3승 2무로 5경기 패가 없고요. 그러나 1왕배에서는 하브리그 칸사이와 연장 승부까지 가서 1-0으로 승리하며 혼쭐이 났습니다. 상성은 5승 1패로 우라와의 압도적인 우세이고요. 우라와는 주전 선수들이 체력 안배를 위해 로테이션을 돌렸을 텐데요. 쉽지 않은 경기에 풀렸던 긴장이 다시 살아나며 리그 경기에서는 약이 되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리그 최하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요코하마는 총력을 다하겠지만 전체적인 선수들의 사기든 폼이든 많이 떨어져 있고 우라와는 집중력이나 주전들의 체력 안배로 여유가 생겼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이 상성이나 흐름들을 봐도 요코하마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J리그 12 가와사키 프론탈레와 4위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매치입니다. 양팀의 흐름은 비슷합니다. 최근 5경기 3승 2패의 가와사키와 2승 3패의 산프레체인데요. 순위는 산프레체가 높지만 상성에서는 3승 2무로 가와사키가 앞서 있습니다. 리그 맞대결에서도 2연승 중인 가와사키인데요. 현재의 승점 차이는 8점 차이로 두세 경기로 뒤집어질 수 있는 순위라 현재의 순위보다 상성에 더 주목해야 할 매치로 생각됩니다. 2022 시즌에도 가와사키가 최종 2위를 했고 산프레체가 3위를 했었습니다. 양팀 시즌 평균 득실에서도 큰 차이 없이 비슷한데요. 다만 포메이션이 확연히 달라 4백을 쓰는 가와사키와 3백을 쓰는 산프레체입니다. 브라질 선수들이 4명이나 되는 가와사키인데 태국의 축구 영웅 송크라신도 서브로 출전 중이고 한국의 정성용 골키퍼도 수년째 활약하고 있는 팀입니다. 산프레체에는 브라질 선수 2명이 있는데 팀 내 6골로 최고 득점자인 비에이라가 있어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가와사키 브라질 출신 선수들은 아직 제 몫을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순위를 그대로 반증하는 걸로 보입니다. 순위를 끌어올려야 하는 가와사키는 꼭 이겨야 하는 매치인데요. 산프레체도 3위권 진입을 위해서 중요한 매치입니다. 상성에서 앞서는 산프레체이지만 상성에서는 열세이고 홈 2연승 중인 가와사키와 원정 3연패 중인 산프레체입니다. 홈에서 몰아붙일 가와사키는 홈 실점률은 산프레체에게 크게 앞서는데요. 그런데 득점도 함께 떨어지는 것을 봤을 때 가와사키는 홈팬들을 의식해서인지 홈에서 패를 안 하기 위해 신중한 경기 운영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정에서의 실점률은 시즌 평균 실점률과 같은데 득점은 오히려 올라가는 산프레체로서는 중원의 주도권을 잡아야 경기 전반을 우세하게 쥐고 갈 수 있을 텐데요. 공격에 무게를 둘 가와사키의 후방을 노릴 것으로 보이는데 접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프레체의 원정 득점력이 터진다면 승리는 어려워도 무승부까지는 볼 수 있는 매치로 생각되어 가와사키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K리그1 수원 삼성과 인천 유나이티드의 매치입니다. 수원은 직전 광주와의 원정 경기에서 안병준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광주의 토마스에게 극장골까지 2골을 먹으며 역전패했습니다. 광주 원정 첫 패배도 그렇고 감독 교체 버프 효과도 없는 4연패의 늪에 빠졌는데요. 인천은 직전 서울과의 홈 경기에서 제르소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무승부를 하며 연승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상성에서는 2승 2무 1패로 수원 삼성이 약 우세입니다. 인천은 분위기 반전 중인데요. 1승 3무로 5경기 패하지 않는 끈질김을 보이고 있고 폼이 떨어진 에르난데스 대신 은포쿠가 살아나고 있어 제르소의 리그 첫골 신고와 함께 분위기 반전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수원은 홈에서도 8경기 승리가 없고 1무 7패로 최악의 홈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인천은 원정 성적이 3승 1무 1패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어 수원의 연패는 길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수원은 외국인 선수 아코스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요. 수비의 포백 라인이 실점을 많이 하고 있어 수비 불안 해결이 급선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수비라는 게 하루아침에 안정시키는 게 어렵기에 그렇다고 득점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라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A매치 휴식기 동안 김병수 감독의 병수볼 축구를 최대한 빨리 접목해서 이 난관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번 매치까지는 어려운 경기가 계속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수원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이번 회차 역시 쉽지 않은 회차가 될 것 같고요. 우리 구독자분 중에 대박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